이러한 투쟁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다음 순서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전민정 대표께서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성명서를 요약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1948년 제주 4.3 사건은 공산폭동이었다. 무고한 양민의 희생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공산당에 있다. 그런데 제주 4.3 보고서는 4.3 사태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폭동이고 반란인 사건은 국가가 보상하고 기념할 사건이 아니다. 문재인과 종북 세력은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 진정한 화합은 잘못의 인정과 회개를 전제로 용서하고 감사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4.3 사태의 진압으로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있었지만 남로당을 소탕함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던 감동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4.3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자들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불온한 꿈이었음을 늦게나마 성찰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고 생명을 바치신 애국 선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국민이 명령한다. 국민의 공복인 국가기관은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첫째, 문재인은 이적성 망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하야하라. 둘째,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주는 위헌 정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구하라. 셋째,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헌법적, 반역적 발언들에 대해 즉각 탄핵 소추하라. 국회는 노무현 정권에서 날조된 제주 4.3 보고서와 이에 근거해 제정한 특별법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조사하라.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는 4.3을 왜곡하였거나 왜곡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고 공산폭동에 참여한 자들은 희생자 보상에서 제외하라.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 집필 지침이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지 국정조사하라. 넷째, 제주도는 4.3 평화공원의 불량 위패를 정리하고 4.3 평화기념관의 좌편향적 전시물을 제거하라. 다섯째, 보훈처는 지자체에서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거나 이적 행위자들을 기념하는 일을 전수조사하여 단속하라. 여섯째, 수사기관은 문재인과 4.3 관련 보고서 작성자, 교육지침 제정자 등 이적 행위하는 모든 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라. 일곱째, 교육당국은 교과서 등의 4.3에 대해 왜곡 기술된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시정 조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라. 2020년 6월 4일 제주 4.3 사건 진상재조사 시민연대. 감사합니다. 예,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전민정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받으셨던 이거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세미나 이 책자는요, 이 앞에 계신 분들의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책자를 만든 것인데, 이게 이제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전민정 대표가 이거를 제작해서 400부를 제작해서 300부는 국회에 보냈습니다. 각 국회의원들한테 뭐 보든지 말든지 뭐 보겠습니까? 사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역사 왜곡과 여기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있고 증거를 남기고 우리의 투쟁의 역사를 남기고 가겠다.
이러한 심정으로 이 책자를 제작해서 국회에 보냈습니다. 자, 다음은 안팎으로 현장에서 또는 법원에서 종횡무진 활동하고 계신 자유연대 이범 대표님의 고발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오전 11시에 대검찰청 앞에서 이 봉투에다가 한 고발장과 그 증거 서류까지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페이지를 기자회견을 하고 11시 반에 대검찰청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접수증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세 개 단체가 이제 주최를 했습니다.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프리덤 컬리지 장학회 세 개 단체인데 세 개 단체가 한 사무실에 있습니다. 자유민주국민연합은 우리 지식인 그룹, 옛날 관료들 그룹 이런 분들이고, 자유연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스팔트에서 빨갱이라고 하는 빨갱이하고는 무조건 싸우고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야성 그룹들입니다. 지성과 야성 두 개 그룹이 힘을 밸런스를 갖고 그래도 힘든 상황이지만 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프리덤 컬리지 장학회는 설립한 지 거의 만 3년이 되는데 왜 설립했는가? 뒤에 끝이 이제 장학회인데 누구에게 돈을 줄 것인가? 우리 각자가 만 원씩 돈을 모아서 아스팔트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그 장학금을 줘서 그들이 투쟁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의욕을 갖고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하자. 그래서 1호 장학생이 김상진이었습니다. 김상진. 잘 컸죠? 예, 지금은 닉네임이 아스팔트 대통령입니다. 잘 자랐고 그 밑에 지금 많은 청년들이 잘 자라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대협 학생들에게도 또 장학금을 지원하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 프리덤 컬리지 장학회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안 줍니다. 투쟁 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만 3년 동안 열심히 줘왔습니다. 예. 지금은 2대 회장으로 우리 대표로 우리 전민정 대표께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도 거의 혼자의 몸으로 거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과 에너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할 부담하기 위해서 저는 아스팔트에 늘 살기 때문에 이거 들고 아스팔트에 가서 이제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고발장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장, 고발인 자유연대 대표 이희범, 프리덤 컬리지 장학회 대표 전민정, 피의 고발인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고발 취지, 고발인들은 피의 고발인을 내란 선동죄 형법 제90조 2항, 여적죄 동법 형법 제93조, 일반 이적죄 형법 제99조, 반국가단체적 찬양 고무죄 및 활동 동조죄 국가보안법 7조 1항 5항으로 고발하오니 피의 고발인에 의한 의도적인 국가 해치 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경위, 피의 고발인은 드루킹 사건, 울산 시장 선거 조작 사건 등에 연루되어 있고 내란죄, 여적죄, 살인죄 등으로 이미 고발을 당한 자입니다. 피의 고발인은 각종 국가적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적성 발언을 상습적으로 하여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피의 고발인의 반헌법적인 범죄 행위의 중단을 끊임없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감수성이나 개전의 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대담하게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발언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피의 고발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이적 행위를 방치한다면 그 폐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 수호처 안에서
피고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반국가단체 등 찬양 공무죄 및 활동 동조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면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발인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국민을 속여 대북 지원과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 인질이 되게 할 뻔한 것을 비롯하여 간첩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 하였고, 국군의 적인 6.25 전범자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이자 국가유공자로 서원하자고 하더니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등 종북 성향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4.3 사건은 엄연히 정치와 이념의 이 문재인이 한 말입니다. 학살이었고 진압이었는데 그 해결이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문재인이가 한 말은 먼저 꿈을 꾸었다. 그 먼저 꿈을 꾼 자들은 꿈을 잘못 꾼 자들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반대한민국 세력이었고, 달리 말하면 공산당이었고 빨치산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망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들은 역사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지난 4.3 추념사에서 그들의 영혼도 위모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국군과 경찰이 5월 10일 이후 탄생할 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꿈을 꿨던 그 국군과 경찰을 학살자라고 한 그 행위는, 이거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의 망언은 그냥 의도적이고 기획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동조 행위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 행위입니다. 이건 대부분 판례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발인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대한민국 군경을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6.25 전범이자 살인 독재 정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롭게 하는 발언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체제 사상을 지닌 피고발인이 혁명을 해야 한다고 선동하였던 명백한 내란 선동죄가 성립합니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심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말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반헌법적 발언과 같은 말은 상상조차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석상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수회 반복해서 작심한 듯 발언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 지위에서 불순한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해가 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제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위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통령이라도 범죄 행위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수사기관이 법치주의를 규정한 주권자의 뜻에 반하여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이자 반역이고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단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와 수사기관은 피고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런 고발장으로 오늘 11시 반에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 고발장은 반드시 살아서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는다면 문재인은 반드시 이 고발장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실제로 이제 4.3 사건이 이렇게 4.3 반란 사건, 4.3 폭동이 이게 이제 민중항쟁으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역할을 했던 자가 소설가 조정래입니다. 조정래가 태백산맥을 써서 그 태백산맥이 전직이 한 10건 정도 됩니다. 그 태백산맥의 사건에 제주도 4.3 사건이 나옵니다. 그 조정래가 썼던 태백산맥 4권째 그 부분에서는 그 내용은 조정래가 지 스스로 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설을 보고 뺏겨 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잠들지 않는 남도의 일부 부분을 보고 뺏겨 썼습니다. 제가 조정래를 30년 전에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 부인하고 같이 와서 사죄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같이 만났던 장군들이 바로 이 나오고 있는 박진경 대령의 참모들입니다. 임부택 장군, 최갑중 장군, 그분들과 같이 만나서 당신이 썼던 그 소설 속에 1948년 6월 박진경 대령이 6월 달에 이제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때는 큰 작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백산맥 그 보면은 초토화 작전을 해서 양민이 숱한 양민이 학살당하고 전 가옥은 불이 타고 마치 하여튼 그렇게 이승만 정부가 제주 양민을 학살했다. 그렇게 태백산맥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참모를 했던 임부택 장군과 최갑중 장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있을 때 주둔하고 있을 때 그런 작전은 없었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조정래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래가 그거 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설은 엄청나게 팔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명신 장군도 그때 소위로 그때 부임을 받아서 육사를 졸업하고 첫 부임지가 제주도였습니다. 최명신 장군도 그 제주도 그 땅에서 48년도 그 땅에서 겨우 목숨을 구해왔다. 어디 들가에 가서 목욕을 해도 총알이 수시로 날아오고 제주도는 말 그대로 빨치산들의 해방구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군, 경,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던 군인들과 경찰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4.3 사건은 반란이고 폭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돌아가신 분들이 오히려 대접받고 예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책정해서 그분들에게 피해 보상하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 김재동 목사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그 희생자 부풀리기, 그거는 똑같이 제가 보면은 이 자익들이 하는 일이 피해자들 막 부풀립니다. 5.18 사태도 지금 그런 부분으로 가짜 유공자가 상당히 많이 양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부터는 깨어나서 이걸 역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지키지 못하면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4.3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전민정 대표는 이 4.3 사건을 갖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 역사의 전쟁, 4.3 역사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많은 시간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계신 네 분의 발제자 그리고 애국 시민, 특히 또 애국 우리 유튜브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참여해서 이런 좋은 시간을 같이 하게 됐다는데 감사드리며 건국 방해 세력, 제주 4.3을 일으킨 건국 방해 세력들, 그 역사를 지금도 왜곡하고 있는 그 남로당의 후예들, 이것들과 우리가 역사 전쟁 또 자유의 가치의 전쟁을 벌여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기자회견이라는 게 잠깐만.
발제자 질문 질문 진행. 네, 혹시 오늘 여기 앞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언론사에서 오신 기자님은 아까 가셨고 일부 기자님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연사분들께 질문 있으시면 성명과 또 소속을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우코리아 대표입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제주 4.3이랑 대구 폭동이랑 이 좌빨들이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방법이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똑같이 5.18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5.18에서 그 살해된 민간인들의 방법으로도 걔네들이 북한군이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가 제주 4.3 사건에 관한 세미나이기 때문에 5.18은 다음번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4.3에 관해서 답변이 준비되어 계시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른 네, 펜앤드마이크 박순종 기자입니다. 이승학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주 토착이라고 해야 되나? 오래 사셨나요? 계속 대대로 이제 제주.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는 이 무태는 없는 문화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괜당 문화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 제주 4.3 이 반란을 진압하려고 이제 무트로부터 파견된 저희 이제 군대가 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만의 어떤 특수한 문화 현상인 괜당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서 우리 삼촌이 저기 간 그 빨치산이 뭐 누구냐 했을 때 뭐 우리 삼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그럼 너도 죽여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또 실제 친인척 관계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죽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십사 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3 사건 당시는 그 남로당 그 인민위원회가 마을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민해청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하면 왕따를 당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그 좌익은 노조 모든 것이 남로당이 그 실권을 장악해서 또 젊은 청장년들은 다 남로당에 가입하고 또 민해청도 가입하고 그래서 그 중산간 불악에는 전부 그 민주마을 그 좌익들이 그 통치하는 마을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괜당 문화 뭐 그런 것도 있었을 테죠. 괜당 문화. 다시 말해서 그 구연대가 집단 탈영하게 된 것은 그 통일부에서 구연대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토벌을 가면은 정부가 다 세워 나가서 그래서 제주도 출신 구연대를 전부 죽성에 텐트를 치고 살게 합니다. 그만큼 그 뿌락치들이 많아서 구연대들이 나중에 그 사라봉에 가서 총살도 하고 그러는데 그 벤당 문화가 적용이 됐겠죠. 벤당이 뭔지 한 번만 조금. 벤당이라는 친척 가까운 관계와 사촌. 그러니까 경찰들도 뿌락치가 많아서 그 정보를 산에다 알리고 그랬어요. 아마 김달삼이도 그 애월서 잡혀서 관덕장에 왔을 때 그 경찰 호송하던 경찰이 놓아주지 않았을까 뿌락치가. 그래서 그 김달삼이가 칠성로에 있는 그 갑자옥에 숨었다가 또 나중에 다른 곳으로 피신했어요. 김달삼이. 뭐 실제 친인척이 아니어도 뭐 벤당 이렇게 부르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도 사실. 그렇죠. 벤당 문화 제주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도 그 벤당 문화 있어요 지금. 못해 있는 사람들은 벤당이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듣는 분들 많이 계세요. 벤당에는 가까운 거, 옆에 사람도 가까운 벤당. 네,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5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위해서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에 나와주시면 기념 촬영 함께 하실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주세요. 예. 예, 기념 촬영. 예,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우창우. 네, 나와주세요. 자, 기념 촬영 부탁드립니다. 아우 너무 좋아. 아주 제대로 써먹었어요. 너무 잘 샀어. 너무 좋아. 가벼워가지고. 그 이후에 나는 그 가게를 못 가서 예. 그래요? 서 있어야 돼. 네, 대표님, 간단히 그냥 소개해주시죠. 너무 좋아. 네, 저희가 앞으로 있습니다. 빨리 백력 좀 자, 기념 촬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라이브를 갔어요. 의상이고 빨리 나와. 조단이고 예산이 조단이. 자, 여기 네, 촬영할 수 있도록 좀 빨리 도와주십시오.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무슨 미래를 위한 추진력이 그렇게 동력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맞아. 기생충전도 때문에 아주 가지가지로 정말 그 제주 4.3이나 5.18이나 전부 다 그 북한군 개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근데 전부 북한군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유공자로 만들려고 민주화로 지금 그 저번에 추미애가 이 문제로 인해서 민주화로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 공산화 이 자익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자기들이 그 했던 그 역사에 대한 그런 그 반란 이적 행동을 전부 아주 그냥 민주화로 바꿔놓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과서에 이렇게 잘못된 역사가 지금 가르치고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국메아리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조금 이따 또 다시 뵙겠습니다. 종료합니다. 문자 같은 거 하나 보여줄 거 아니에요. 대표님 언제 하실 거예요?